그림은 별 A, B, C를 H활도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 A하고 C 같은 경우는 주계열 단계에 있고요. 그죠? B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예요? 거성 단계겠네요. 광도가 좀 크죠? 같은 동일한 표면 온도에서 주계열성이 C보다 광도가 큰 걸 보니까 반지름이 엄청 크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지대, 지금 생명 가능지대를 묻고 있어요. 그죠?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명 가능지대에 대해서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별이 있고 이 별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단위 시간 동안 별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광도라고 표현할 건데 이 별의 광도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우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른다 이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 가능지대 같은 경우는 결국 별이 내보내는 광도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별의 질량이 커지거나 해서 광도가 크다. 그러면 광도가 크다. 주계열성 같은 경우의 특징을 얘기하겠지만 그럼 생명 가능지대는 현재보다 더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거고 뜨거우니까 폭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쵸?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이 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얘기도 한 번쯤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선지를 보면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A와 B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A와 B는 뭐가 같습니까? 표면 온도는 다르지만 광도가 같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 진행까지 거리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이거 설명드렸죠? 질량이 커지고 광도가 커질수록 폭도 증가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를 보면 B가 광도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B가 C보다는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도 멀 거고 그 다음 폭도 넓을 겁니다.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별의 수명을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별이 수명이 짧으면요.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도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이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같은 거고요. 결국 별의 수명과도 같은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C가 A보다 기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C와 A는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주계열성은 또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죠.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즉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주계열성은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다. 대신에 뭐가? 수명이 짧다. 되시겠어? 그러니까 A가 C보다는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지만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도 A가 더 짧습니다. 별의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C가 A보다 길다도 동그라미 답은 5번이 되겠네요.